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와서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이 117년 만에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의 폭설을 기록한 가운데 어제 그리고 오늘 전국 곳곳에서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 작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현장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피해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도 전국적으로 눈이 예보가 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강하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재재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도 기상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피해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우리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과거에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당에서는 명태균 씨 같은 선거 브로커는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그런 유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김영선 전 의원 등 그런 문제 공천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도 안 주고 가차없이 쳐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극복해야 될 구태 정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최고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당 차원의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에서도 철저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을 팀장으로 해서 법률위, 당무감사위, 사무처 등의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의 일막이 어떻게 보면 끝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더 실천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잘 챙기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에게 재판보다 민생에나 신경 쓰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민생 중심의 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산업계는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반도체 특별법마저도 어떤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종의 간보기 정치 같은 건데요. 이 패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펼쳐졌었죠.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척하면서 판을 깔고 종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폐지하는 그림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잖아요. 이번에도 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 대표는 열린 자세가 있다라면서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민생 정치는 그런 식의 정치적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것은 AI 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에 그리고 그것을 통한 AI 산업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역시 기업도 더 사활을 걸고 뛰어들 것이고 시장도 주목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12월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정부는 책임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왜곡하고 선동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에서 마치 또 정부가 무상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라는 식의 왜곡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도 지방교육 재정 규모는 19년에 비교해서 18.9%나 증가했고 내년에 교육교부금은 3.4조 원이나 증가합니다. 정부는 무상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내려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정부가 무상교육을 포기한 것이냐 왜곡하고 선동하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제 국민들 이렇게 국민들이 속여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국민들께서 이제 현혹되지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민생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사 순직군인의 처우 개선법이 그저께 국회 국방위 소위에서 통과됐죠. 사실 이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었거든요. 우리의 영웅들에게 순직 후에 추서 계급을 드리고 그런데 정작 유가족에 대한 대우는 추서 계급대로 안 해줬던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바로잡겠다고 국민의힘이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했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실천하게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또 지난 7월에 어린 자녀를 둔 한 가장이 일본도로 이웃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죠. 자, 아마 제가 당대표가 된 후에 처음인가 두 번째 회의에서 이 부분 저희가 바로 잡겠다, 걱정하지 않으시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현행 총포, 도금,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법이 느슨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었죠. 문제를 저희는 개선하고자 관련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행히 그 내용을 강화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에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외에도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도 지난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에 그치지 않고 결과를 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말과 마음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민생에 대한 우리의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제 군 복무 중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던 우리 홍정기 일병의 어머님을 뵀었는데요. 저희가 현행법상의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보완해서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민생과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말과 마음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실천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